안녕하십니까, 이용재입니다. 영유아 교수 학습 방법.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6장부터 13장 빼고 12장까지 할 텐데요. 필요한 시험에 나올 내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관식, 객관식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 과정 운영의 그 순환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도표나 이런 그림들을 좋아해서 이런 걸 잘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따라 가지고 교수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그렇죠, 연간부터 주간 일일 이런 수업 준비 모든 내용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수 학습 활동 운영을 실제로 해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경험하고 배운 내용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한 내용을 갖다 이제 다시 교수 학습 활동 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앞으로 차후 년도에 점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 되겠죠. 이 도표 있잖아요. 이 도표 내용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이해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가로채어 놓기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수 학습 활동 계획의 수립 절차가 되겠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연간 보육 계획, 월간 보육계획, 주간 보육계획, 1일, 그 다음에 보육활동, 이렇게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겠는데, 여기 빨간 그런 그 칸 부분하고 그 아래 부분하고 이렇게 매치하는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보육계획에서는 주제 선정, 소주제 구성을 한다. 그리고 하루 일과 구성 활동 조직은 일일 보육계획이 아니라 월간 보육계획이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이제 영아반하고 유아반이 있는데, 영아반은 일상생활이 0세, 1세, 2세 그 사이가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그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이제 0세는 수유 이유고, 그 다음에 1살, 2살은 이제 점심 간식으로 된다. 그리고 이제 0세는 기저귀 갈기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2살 때쯤 되게 되면 이제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죠. 이게 일상생활이 이렇게 되고, 실내 자유놀이가 이렇게 이제 2살쯤 되게 되면 미술, 음률까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근데 0세들은 이제 뭐 아직 그 신체가 움직이거나 그런데 좀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감각 탐색 이런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살 때쯤 되게 되면 쌓기놀이라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아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이 그 0세부터 2세까지 있는 그 영아반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등원 귀가부터 정리정돈하고 집에 갈 때까지 그게 이제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자유선택 활동, 대소집단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아반, 그 다음에 유아반, 대소집단 활동 이런 것이 이제 그 실제 8장부터 이 책의 8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예를 들면 쌓기면 쌓기, 미술이면 미술, 언어면 언어,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6장의 내용 전체가 이런 구성된 것이 이제 그 8장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은 이제 교수 학습 활동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가 되었습니다. 6장에는 전체 이제 계획 세우는 거가 나왔다고 하면 7장은 실행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도 필요한 내용만 제가 왔어요. 여기 이제 그 교수 학습 활동을 실행하는 게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실행한 걸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시험을 낼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교수 학습 활동 실행의 의미는 뭐냐면은, 실행하는 내용은 하루 일과 중에서 영유아가 학습한 모든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교사가 계획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시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했는데 실제로 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걸 행하지 않은 거는 실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반영해서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육일지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수업 시간에 잘 써야 된다고 그랬죠. 쓰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국가기록위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기록해 놓는 거, 그 다음에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잘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한 내용, 그 행정 내용 다 기록을 남겨 놓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계획한 활동을 그대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계획한 건데 좀 심화 확장해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했는데 실행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으로 변형되어서 실행되는 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일일이 안 읽겠습니다. 예, 계획한 내용을 심화 확장했을 때는 계획란이 아니라 실행란에 기록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주제에 계속 제시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디에만 수정, 보완, 첨가된 부분이 있을 때만 기술해라. 그죠? 똑같은 걸 갖다 계속할 기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실행 평가 결과는 다음 날 또는 내년도 보육 계획에 반영해서, 그죠? 전날 거를 갖다 그 다음날 반영할 수 있고, 혹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해 나갈 수가 있고, 책에 보게 되면 어떻게 체크를 하든가, 뭐 별표를 하든가, 뭐 이런 걸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 활동 평가인데, 왜 평가를 하느냐, 이거 왜 필요하냐, 그 목적은 뭐냐 이거죠. 평가란 교수 활동 실행 결과에 따른 보육 목표가 잘 성취되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거가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적인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적 평가보다는 얼마나 많이 했냐, 뭐 했냐 안 했냐 보다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유아가 무엇을 경험하고 그 결과로 어떤 발달을 이루었는지, 이게 이제 실제로 질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활동해서 경험한 바가 영유아 발달의 전체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 원장님이라든가 교사라든가, 또 나중에 이제 보낸 그 부모님들에게, 또 나중에 좀 더 크게는 국회나 이런 보육정책 입안자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가 과정을 보면은요, 여기 자료를 수집해요. 관찰하거나 이제 작업 표본 같은 걸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보육 계획에 반영을 하거나, 또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죠. 영유아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보육 계획에 반영해서 점차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자료 수집은 교사의 관찰 기록, 포트폴리오, 표준화 검사,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포트폴리오가 꽤 많네요. 그죠?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 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관찰 기록, 포트폴리오, 표준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은 영유아에 대해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걸 갖다 교수 계획에 반영해서 이제 수업에 참조를 할 수 있겠죠. 교사가 해석한 결과에서 영유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걸 추출해 내면 됩니다. 현재 발달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행동 결과들을 모아서 교사의 전문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해석한 내용을 재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한 번만 쭉 했다가 나중에 안 하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은 여기 이제 종합평가라고 그랬는데, 영유아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일화를 기록하고, 척도에 따라 평정을 하고, 1점에서 5점까지 뭐 이렇게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재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표 7-10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라. 내용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일상생활 지도가 돼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등원을 해서 하원할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쉬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갈기, 배변 활동, 이런 일상적인 양육 활동에 대한, 그죠? 전반적인 거, 그런 바른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게 일상생활 지도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보내고,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애들이 잘 발달할 수도 있고, 간혹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들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등하원, 수유 및 식사, 기저귀 갈기 및 배변, 휴식 및 낮잠, 정리전돈. 일상생활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쓰시오 하게 되면 이걸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제가 기억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등원을 하거나 하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등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서 하는 게 뭐야? 주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게 수유 및 식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먹고 마시면 싸게 되잖아. 그지? 예. 기저귀를 갈고 배변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니까 싼단 말이야. 그러니까 싸고 나니까 좀 쉬어야 돼. 예? 예, 그래서 휴식 및 낮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얘들아 정리정돈 하자. 이거 정리정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등원하고 나서 여기에는 식당이 있어. 수유 및 식사야. 그 옆에는 싸는 데가 있어. 기저귀 갈고 배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쉬는 방이 있어.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정리정돈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제 말을 이해를 하게 되면 5개를 다 기억할 수가 있겠죠? 네. 일상생활 내용 5개를 쓰시오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자유놀이에서의 그 기본생활 5개가 있어요. 이걸 갖다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신체 영역, 언어 영역, 역할 쌓기 놀이, 미술, 실외활동 영역이 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울까? 한번 자기 한번 몸을 한번 보세요. 몸 맨 위에 머리 위에다가 고무신을 얹어놨어. 신 알겠죠? 신체 신을 딱 얹어놨어. 그 다음에 입을 보세요. 입에서 말이 나와. 말이 뭐야? 언어잖아. 언어. 응? 응, 언어야. 그 다음에 목에다가 있잖아요. 목에다가 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놀이할 걸 갖다 걸어놨어. 목에다 뭘 많이 쌓아 얹어놨어. 응. 역할 쌓기 놀이력을 목에서 하고 있어. 그 아들 내려가겠습니다. 가슴하고 배에다가 얘들이 뭘 미술도 막 크레용으로 그려놨어. 응? 그려놨어. 미술 영역이야. 그 다음에 맨 아래가 다리잖아요. 다리로 뭐해? 다리로 밖에 나가 놀잖아. 이거 실효 활동이지, 그지? 네, 그래서 이 5가지 자유놀이에서의 기본생활 5가지를 순서대로 기록하시오! 하게 되면 5가지를 알겠죠? 응. 머리에 신을 얹어놨어. 입으로 말을 해. 목에다가 뭘 쌓아놨어. 역할 쌓기 놀이라고 해서. 배에다가 미술, 그림을 그려놨어. 다리로다가 밖에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하면 알겠죠? 5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냥 올려면 힘들잖아. 이렇게 해서 하고. 잘 넘어간다. 이제 9장입니다. 9장 보게 되면 자유놀이 지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유놀이 할 때 유의할 점이 뭐냐? 노는 것도 좋은데 안전해야지. 애가 괜히 다리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러게 되면은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하기에 안전하고 발달하는데 적절한 그 놀이감을 잘 갖추어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영화가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배려해라. 그리고 놀잇감 선택한 그게 그 놀잇감 갖고 뭘 놀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돌봐줘야 돼요. 예, 그래요. 요 밑에 내용 잘 읽어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고. 근데 제가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꽈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서 넘어가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자유놀이 소개 및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소개할 때에 2가지가 있어. 그동안에 쭉 지속해서 놀던 그 놀이 있잖아요. 아, 영희가 곰돌이 갖고 놀이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있구나, 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롭게 소개해야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 뭐뭐가 있네? 새로운 놀잇감이 있다. 이거 아까 한번 놀아볼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놀이를 할 때 지속해서 놀아오던 놀이 활동이 있고 새롭게 소개해야 되는 활동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놀을 때 교사가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영화들은 목표 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애들이 만져보고 탐색하고 느끼면 그게 되는 거야. 너는 오늘이 목표가 이거니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애들이 뭘 알아. 네, 해보는 경험 수준으로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움직여보고 관심 가지고 흉내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고 영화 입장에서 뭐 영화뿐만 아니라 유아 나중에 여러분들 저도 이제 대학에서 교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해주잖아. 그죠? 그 역지사지라고 하지 타산지석이 아니라. 하여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시험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험 공부할 내용도 줄여주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잘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장입니다. 유아예요. 유아의 실내외 자유선택 활동. 9장은 이제 영화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10장은 유아입니다. 유아 자유선택 활동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요. 너무 많아. 실내 자유선택 활동이 9가지가 돼. 이거 다 할 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의미와 목적 보고 자유선택 활동의 의미 목적은
그날의 주된 교수 학습 활동 시간으로 이게 주된 활동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놀이 경험을 해가지고 신체, 언어, 사회, 정서, 인지 발달 골고루 잘 통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자유선택 활동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 동기를 부여해야지. 동기를 부여하게 격려해주고 다양한 놀이에 직접 교사가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고 또 잘못하면 유아가 잘못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유의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셔요. 장려할 활동, 잘 격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또 해서는 안 될 활동 이걸 분별해서 그죠? 지난번에는 이건 하라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하지 말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관성 있게 지도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누가 가져? 그죠? 유아가 가져야 되지. 저도 저기 대학에서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주도권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음 학기는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자유선택 활동에서 실내 자유선택 활동인데 선택 활동하는 그런 공간 배치에 대해서 흥미 영역을 갖다가 쌓기놀이, 역할놀이, 언어 영역, 수 영역, 과학, 조작, 미술, 음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공간 배치를 잘 해줘야 돼. 시끄러운 거는 시끄러운 데끼리, 그죠? 예. 조용한 건 조용한 데끼리 이렇게 해놔야지. 그래서 뭐 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적인 영역끼리 동적인 영역끼리 서로 옆에 붙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거 쭉 내려보세요. 뭐 미술 같은 거 할 때는 어디다 하는 게 좋겠어? 화장실 같은 데 물감 같은 거 갖고 해야 되니까 물감 있는 거 저 끝에 있으면은요 질질 흘리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옆에 화장실 옆에 해놔야 그래서 청소하기도 쉽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시끄러운 거는 또 시끄러운 데끼리 같이 배치를 하는 게 좋겠어요. 하여튼 애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다니고 하니까는 카펫 같은 거 깔아줘가지고 그 옆집에서 뭐 클레임 안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원의 사정에 따라서 또 공간이 좁으면 좁은 대로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그죠? 이렇게 잘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흥미 영역을 잘 배치를 해라.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내 자유 선택 활동 중에서 제가 이거는 언어 영역에 대해서 주로 제가 언어를 가르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세요. 언어는 뭐예요? 듣고 쓰고 말하고 읽고잖아요. 그죠? 예. 여기 이제 그 듣고 쓰고 말하고 읽고 여기에 각각에다가 영역 구성은 뭐고 자료는 뭘 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도할 거냐. 영역 구성과 자료는 뭐고 지도는 뭐냐.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예, 이 고국의 네 가지 영역에서 다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라면은 실내 자유선택 활동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실내 자유선택 활동에서 어느 영역을 할 것인지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도와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언어 영역, 말하기, 읽기, 그죠? 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고루 읽어보고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교사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내 자유 선택 활동에서 언어 영역을 갖다 강조를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대소 집단 활동 11장, 12장이 대소 집단 활동이잖아요. 이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1장에서도 하나, 12장에서 하나 이렇게 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11장에서는 문학 활동, 문학에는 뭐가 있어요? 아동도 있으니까 동동동, 동화동시 동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화에는 구연동화, 그림동화가 있고 동시에는 동시낭동이 있고 어떻게 동시를 발음이 잘안 되네 동시를 짓는 거 이런 거죠. 동극 있죠. 예, 동극 준비 과정, 동극시 유입점. 요걸 갖다 이제 쭉 읽어보세요. 문학 활동에서 보게 되면 유아들만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해서 동화, 동극, 동시, 동요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심리감, 상상력, 언어 발달, 자기 표현 능력, 뭐 사고력 이런 거를 기를 수 있다. 창의력 이런 걸 기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쭉. 동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매체를 해라. 동화에는 무슨 동화가 있죠? 구연 동화가 있죠. 구연이 뭐냐면 입으로 연기한다 이거야. 그죠? 매체 도움이 없이 교사의 목소리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동화 있잖아요. 그림책 같은 거 보게 되면 많잖아요. 어린이들 책 보게 되면 글씨는 몇 개 없어. 그림 많아. 네.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합니다. 동화에는 도입하고 내용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어땠어? 재밌었어? 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꼭 사후 활동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5세 이후에는 이걸 듣고서 뭘 배웠는지 그런 내용을 갖다 이렇게 나눠서 사후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입니다. 동시는 낭송해주고 또 직접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시를 낭송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은 걸 낭송하거나 짓는 것도 재밌죠. 그죠? 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직접 운전을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축구하는 것도요.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보는 것도 재밌어. 근데 직접 하는 건 더 재밌어. 이런 거야. 그래서 동시를 낭송하는 것도 좋고 직접 쓰는 거는 더 힘들려나? 하여튼 이렇게 동시 낭송하기 짓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극입니다. 동극을 보게 되면 그 동화를 듣고 그 내용을 신체와 언어로 표현하는가 이게 동극입니다. 동화 내용을 갖다 표현하는 게 동극 알겠죠? 예.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연극 이런 거죠. 동화들이 하는 건 동극 이런 거죠. 여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갖다가 진행해 나가는지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유의할 점들도 있어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잘 나간다. 마지막 장이다. 이제 12장. 대소 집단 활동을 지도하는 내겠습니다. 여기서도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잘못하는 거 골랐어요. 미술입니다. 유아 미술 활동에서 사용하는 미술 요소 뭐 유아뿐이겠어요. 어른들도 점, 선, 어떤 형태냐, 형, 무슨 색이냐, 빛, 명암, 질감, 공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점, 선이죠. 그죠? 점이 이동에 따라서 똑바로 가게 되면 직선, 이렇게 굽어서 가면 곡선 이렇게 생겼죠. 그죠? 선이 갔다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방향, 위로 가면 윗방향 뭐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선이 나중에 이제 도형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걸 갖다 이제 선과 도형이 이어가지고 어떤 형태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아이들이 이제 뭐 움직이기만 하면 다 선과 그림이잖아. 그죠? 네, 이런 활동 지도합니다. 제가 맨 첫 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도표를 좋아한다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림이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유아미술 내용 체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탐색하고 표현하고 감상을 한다. 그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탐색이라는 거야. 우리가 뭘 보고, 그죠? 머리로는 생각하고, 뭘 듣고, 그죠?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몸으로는 느끼고, 그죠? 네, 이렇게 탐색하고, 그걸 갖다 이제 표현을 해.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 갖다가 표현을 해. 표현을 못하면 울분에 갇혀가지고 살 수가 없어. 애들도 마찬가지야. 느끼고 경험하고 본 바를 갖다가 질러야 돼. 질르는 게 표현입니다. 그래요. 저도 강의를 좀 잘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감상을 합니다. 본 것을 말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한다. 그런 거죠. 하여튼 유아 미술 내용과 체계는 탐색, 표현, 감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 장인가 보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이다. 제가 좋아하는 유태인 속담인데요. 뭐 시험 기간에 이 영유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시험 많으시죠? 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한번 웃어보세요. 마지막에 잘 웃으려면 시험을 잘 쳐야 될 거 아니야. 시험 잘 치시고 한번 크게 웃어봅시다. 하하하 이렇게 웃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만나면 또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준비해서 잘 치르십시오.